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다니면서 겪어왔던 어떤 생활들이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께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걸 안 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제가 근무하던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는 MX 사업부죠. 스마트폰을 만드는 걸 주로 하는 이 MX 사업부의 업무 강도나 뭐 신입의 초봉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유튜브에 삼성전자 현직 직원분들이 꽤 많이 나오셔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신 적이 있으신데 아무래도 현직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고 아마 그냥 적당선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걸 오늘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연봉일 텐데요. 삼성전자의 연봉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의 연봉이 대한민국의 최고는 아닙니다. 뭐 각 회사의 연봉들을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현기차나 현대모비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구글, 쿠팡 이런 데의 연봉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뭐 물론 경력직으로 가면 토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LG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봉이 어느 정도 높은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왜 다들 삼성전자에 입사하려고 할까요? 제가 일단 입사하려고 했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어찌됐건 대한민국에서 삼성 하면은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목표를 삼고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서로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초봉을 좀 알아보니까 4,90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비슷한 레벨에 있는 대기업 치고는 초봉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4,900이 설날과 추석에 보너스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수가 발생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조 라인에 계신 분들이다 그러면 3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수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저희처럼 그냥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알파이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고 이런 직종이기 때문에 교대 근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수당이 전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걸 받을까요? 역시나 뭐 지금은 약간 단어가 좀 바뀌긴 했는데 제가 다닐 때는 PI가 2번, PS가 1번 이렇게 나왔었어요.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전자도 총 4분기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내가 목표하는 영업이익을 정해놓고 2분기 정해놓고 3분기, 4분기 이렇게 정해놓는데 1분기와 2분기에 목표 영업이익에 몇 % 정도 도달을 하면 급여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추가로 보너스를 받게 돼요. 7월 8일 날 한 번 받고요. 12월 24일 날 받아요. 그래서 7월 달은 여름 휴가비 그리고 12월 24일은 겨울 휴가비 만약에 PI가 100%가 나왔다 그런다면 설날 때 받았던 걸 한 번 더 받고 12월 달에는 또 추석 때 받았던 걸 한 번 더 받고 이거는 영업이익이 정말 전체적으로 좋았을 때가 그 정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금액은 지금은 조금 더 올랐겠죠? 제가 듣기로는 신입 기준으로 해서 맥시멈 받으면은 한 300 좀 안 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900에서 뭐 한 600 정도 더 플러스가 된다고 치면 한 5,500 정도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PS라고 해서 1월 31일 날 받는 급여인데 이거는 1년의 전체 영업이익에 우리가 목표치를 얼마나 다가섰냐 이거에 따라서 연봉의 총 50%가 나오거든요. 여러분께서는 1월 달에 연말정산에서 이제 뭐 안 그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환급을 받는데 이 PS가 나올 때 이게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포함시키고 뭐 공제받는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뭐 얼마나 내가 돈을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오늘은 일단 신입 기준으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신입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받았다면 지금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연봉 자체가 4,900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 2,000, 한 3,400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업부마다 완전 달라요. 대표적인 예로 생활가전 사업부, 의료기기 사업부도 있었거든요. 일단 PS를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생활가전 사업부의 PS가 가장 적게 나온 걸 들었을 때 때가 3% 나왔거든요. 고작 해봐야 뭐 한 1, 200 이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입사를 했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우리가 이제 1월 31일 날 PS를 받고 나면 그 동기들을 만나서 이제 술을 사주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뭐 일단 급여 체계 관련된 건 여기서 일단 끝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출퇴근 시간인데 일단은 자율출퇴근제예요. 근데 뭐 오전에 회의가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출근을 일찍 해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하는 부서와 뭐 마케팅하는 부서, 디자인 팀, 검증팀, 뭐 하드웨어 개발하는 팀, 뭐 선행 개발, 뭐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부서들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해서 아침에 회의가 있을 때도 있고 아주 오후 늦게 회의가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브라질이나 미국, 뭐 폴란드 뭐 이렇게 약간 시차가 조금 있는 데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늦게 퇴근하고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뭐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긴 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은 자율출퇴근이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면 이제 10시 전에는 대부분 출근을 하자 뭐 이런 주의긴 해요. 근데 또 어떤 날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전
오전에 진짜 개인적인 볼 일이 진짜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업무를 조율해서 오전에 있는 스케줄을 다 비우고요, 오전에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오후에 출근을 해도 됩니다. 1시 전에는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보통 1시 정도면 이제 밥 시간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 시간쯤에는 대부분 출근을 해야 돼요. 사실 2시에 출근해도 되고 3시에 출근해도 상관은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구미였던 걸로 기억해요. 어떤 이제 직원분께서 출근을 조금 평소에도 좀 늦게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출근을 계속 안 하시니까 뭐 아무도 이제 연락을 따로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자율출퇴근제니까 굳이 연락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주의거든요. 그랬던 시기가 좀 있어요. 출근을 한 1시 넘어서도 안 하시길래 연락을 계속 해봤는데 2시가 넘어가고 계속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택을 방문해서 확인해보니까 자살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가능하면 출근 시간을 보고해라 뭐 이런 보고체가 좀 생기긴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야근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만약에 삼성전자 MX 사업부에 입사를 하면서 야근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 회사 다니시면 안 돼요. 야근은 완전 필수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야근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언급해드렸던 뭐 PVR이나 PRA, 뭐 선행개발 쪽은 DVR이 굉장히 바쁘겠지만 이거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PVR이나 PRA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때가 이제 뭐 개발을 한참 하는 시기, 그리고 제품을 이제 출하하기 전에 양산 승인을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출근은 그때 당시에는 한 8시, 8시 반 정도 출근을 하고 퇴근을 무조건 뭐 한 10시, 11시, 뭐 늦으면 12시까지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야근을 엄청 했죠. 그때 받은 야근 수당이 꽤 될 정도였으니까요. 자,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야근 수당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 1.5배를 준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삼성전자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3교대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야근 수당이 따로 없고, 지금은 어떻게 체계가 변한지는 저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뭐 불과 한 4, 5년 전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A타임, B타임, C타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A타임은 2시간, B타임은 4시간, C타임은 6시간인데 A타임을 찍으면, 그러니까 총 2시간의 야근을 만약에 한다면 15,000원을 줬고, B타임이 되면 30,000원을 줬고, C타임이 되면 45,000원을 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5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7시, 9시, 예를 들어서 11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11시나 12시에 퇴근을 했다고. 그래 봐야 받는 야간 수당이 45,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5배를 받으면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급여로 엄청 빠지니까. 그리고 12시가 넘어도 택시비는 주지 않는다. 자기가 알아서 집에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야근만 막 10시간 이렇게 해본 적도 있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돈 못 받아요. 그냥 공짜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일하냐고요? 그만큼 바빠요. 제일 길게 한 게 한 4시, 5시 정도까지 하다가 저희가 6시부터 출근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적도 있어요. 아침에 이제 지하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회원권이 있으니까 사우나에서 씻고 이제 다시 와서 일을 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도 한 2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주 52시간 이렇게 이제 정해졌잖아요, 법적으로. 그때부터는 그룹장 결제를 받아야 돼요. 사전 결제를 받아야만 야근을 할 수가 있어요. 한가할 땐 굉장히 한가해요. 맡은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조율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듀데이트가 뭐 다음 주까지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열흘 안에 끝내야 되는 건데 빡시게 7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은 좀 여유 있게 일하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PRA, PVR 뭐 이 시기 말고도 언제 또 바쁘냐면 출시하고 나서 보름 정도는 진짜 미친 듯이 바쁘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다들 긴장을 타야 돼요. 자, 왜냐면 스마트폰이 일단 시장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뭔가 이슈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좀 빨리 이렇게 출시하려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뭐 1월 말에 받았다 그러면 한 2월 중순만 돼도 벌써 안정화 업데이트나 뭐 카메라 뭐 여러 가지 업데이트들을 추가로 진행하잖아요. 그런 걸 봐도 아시겠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좀 바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바이너리에 대한 릴리즈만 확인을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개발하고 이런 앱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앱들에 대한 업데이트는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먼슬리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정말 급한 거는 이제 핫픽스로 진행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핸드폰이 나가고 한 달 텀까지는 뭐 굉장히 좀 긴장을 타고 있는 시기다. 어떤 회사든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한 만큼 내가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 윗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진급을 빨리 시켜준다? 이런 건 없어요. 저도 진짜 윗사람들 회식 문화를 엄청 싫어하는데, 원래는 삼성전자의 회식 문화는 2가지로 나눠요. 꼰대분들이 뭐 1박 2일로 놀러도 많이 가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했던 게,